부동산은 사야 된다고 하면서 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왜냐하면 주위에 주식에 두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없을까요? 무릎에서 넣어서 어깨에서 뺀다. 그런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진짜 아무리 뭘 막 사질 않아요. 저도 뭘 사질 않는데 대출금 나가고 지금 애기 때문에 뭐 이모님 비용 나가고 그러면 진짜 돈이 별로 없고.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자본가가 돼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본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를 그만둬야 되죠. 네.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부자가 되려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창업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뭘까? 내가 주식을 소유하면 되겠죠. 주식이 이제 돈을 일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 살았을 경우에는 그 지분의 100%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망할 염려가 있잖아요. 100% 다 없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내가 자본주의자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크게 되게 되면 나의 재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네. 주식 가격이 달라지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유리하고 하루도 늦게 파는 게 유리한 거고. 네. 근데 그런 기업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중요하지, 주식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은 사야 된다고 하면서 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왜냐하면 주위에 주식에 두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없을까요? 무릎에서 넣어서 어깨에서 뺀다. 그런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주식을 네. 샀다 팔았다 하는 도구로 생각한 거죠.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다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주식에 대한 편견,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주식 한번 투자하면 매일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네, 하루 종일 그 그래프 보고 그거는 있잖아요. 그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죠. 네. 그러면 올해라는 그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성공하는 거는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니고, 파는 것 자체가 예외 조항이에요. 살 때는 내가 그냥 동업하는데, 네. 판단은 건 뭐예요? 동업을 끊는 거잖아요. 그 동업을 끊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외 행위인 거죠. 네, 네. 이 회사가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세상이 변했다든가. 어떤 회사를 참 좋아서 샀는데, 네. 아니면 어떤 펀드를 되게 좋아서 샀는데 경영진이 좀 네. 이상하다든가. 약간 좀 한국 기업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도 뭐 그런 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근데 그럴 때는 빼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빼는 것보다는 네. 아니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가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가를 본 거고, 주가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샀어야 돼, 그런 것보다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투자 원칙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투자 원칙이 중요해요.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회사라 그러면 그건 피하는 게 좋죠. 그러면 삼성보다는 LG가 조금 안전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도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가격이거든. 가격이 어렵다. 어렵지. 모든 게 그렇게 일방적인 건 아니죠. 네.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가격이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경영진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경쟁력은 근데 정말 대표님 같은 이렇게 통찰력이나 해안이 있지 않나요? 아니야, 통찰력이 아니라 우리가 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짧은 기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한국이 철강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미국도 철강에 쇠퇴하게 됐고 일본도 쇠퇴하고 하나 쇠퇴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중국보다 싸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기업들은 돈 벌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팔 이유가 없죠. 그런 신호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팔아요. 20% 벌었으니까. 20% 손해봤으니까 또 손절매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도박으로. 도박이죠.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대 미국으로 가셨죠? 그러면 그때 주식을 그때는 주식을 몰랐어요. 그게 있듯이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 회사가 가르쳐줘갖고 펀드 매니저들을 초대를 해요. 우리 펀드는 어떤 거고 얘기를 하라. 그럼 그거 보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이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1년마다 와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한국은 그런 걸 안 가르치죠. 주식이랑 펀드 이 정확한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식은 네. 내가 이제 직접 그 회사를 고르는 거죠. 여러 가지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뭐 카카오다, 뭐 LG전자다. 그걸 봐서 내가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를 고르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이 없거나 그쵸.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분산해야 되는데 20개, 네. 30개, 뭐 심지어 50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큰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뭐냐면 우리 같은 회사가 개인들을 그 돈을 어떤 사람은 5만 원, 뭐 10만 원, 어떤 사람은 매일 10,000원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골라줘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펀드죠. 그러면 주식보다는 펀드에는 아무래도 그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들의 그런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수수료가 중요한 변수죠. 내가 어떤 펀드를 고를까 할 때 네. 수수료가 어디가 비싼가 싼 거는 어떤 펀드가 비싼가 싼 거를 가야 되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사거나 증권사 하게 되면 네. 수수료가 들어가죠. 네. 사는 것도 또 수수료가 들어가죠. 운영하는 것도 수수료가. 그래서 그 메리츠에서 그 핸드폰으로 처음 직반을 시작한 이유가 그 비용을 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비대면.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그 핸드폰으로 투자한 게. 지금 다른 데서 많이 따라하죠. 아직은 삼성에서도 시작한 것 같고.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주식은 그냥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펀드는 좀 맡기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펀드 매니저의 자질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 그 자질, 그 사람이 이제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근데 펀드 매니저를 트레이닝하는 거는 우리 자산운용사잖아요. 그 회사의 철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메리츠는 정말 롱텀으로. 네. 샀다 팔았다 못하게 하고요. 주식은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막 샀다 팔면은 내가 원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회전율 100. 몇 미만이죠. 어떤 건 20%. 나는 거래 펀드 운영할 거의 20년 동안 20도 있어요? 나는 한 1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식을 사면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의 철학이 어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펀드가 없어질 건지 있을 건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펀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100년, 200년 가게 하는 펀드거든요. 그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죽겠죠. 저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철학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100년 살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펀드 매니저의 자기 재산이 여기에 정말 투자되어 있는지 그래야 같은 별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잘 안 해줘요. 근데 그거 알려고 해야 돼요.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 같은 펀드는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가 다 투자되고 있죠. 대표님도 투자? 물론이죠. 나도 투자돼 있고 우리 애들도 투자해주고 그러죠. 그 회사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물론 뭐 인사말도 있고 하지만 인사말은 다 좋잖아요. 그 철학이라는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전율도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건지 정말 스스로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게 이제. 근데요, 우리 2008년대를 돌아가 보면 그때 막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떨어지고 혼락하죠. 예. 그러니까 잘 나가던 기업도 사실 뭐 IMF나 이렇게 또 코로나 이런 거 맞으면 훅 가잖아요. 그렇죠, 날라가죠. 네,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물론 지금 걔네가 폭락을 한 거랑 내가 찾을 때 돼서 폭락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은 불가능해요. 네, 그건 이제 벌써 지금 마켓 타이밍인데 꾸준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투자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내가 20년 기다릴 수 있어. 이때는 30년 기다릴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오히려 어떤 기회가 오는 거죠. 주식에 폭락하는 데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할 때 그럴 때가 나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박앤셀이라고. 그럼 분산 투자라는 건요, 보통 몇 개 정도를 분산해야 분산 투자?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글쎄요 한 15개에서 20개 종목? 네, 그게 분산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펀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쵸.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5,000원, 10,000원씩 하는데 펀드 말고는 할 방법이 없죠. 그 주식형 펀드라는 것도 뭐 그냥 펀드인 거죠? 펀드가 여러 개 있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네. 또 어떤 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어떤 거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는 펀드,
어떤 거는 뭐 리츠 펀드, 부동산에 맞아. 투자하는 맞아, 펀드, 맞아.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 펀드, 네. 차이나 펀드. 강의 듣고 달라진 게 커피를 안 마셔요. 조금은 이제 무슨 주식을 살 수 있는데 6잔만 안 마셔도 삼성전자 주식 까지는 안 되는구나. 어쨌든 당연히 옷 안 사고 너무 필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 장기적인 그걸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 안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의 그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주식의 100%라고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얼마큼 집어넣을 거고 또 해외 해외 어떤 주식. 그 다음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앞으로 세상은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네. 그리고 거기 좀 일정 부분 집어넣고 그 자기의 그런 성향이죠.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펀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조금 뭐 다르긴 한데 원유 ETN 이런 것도 그런 거는 글쎄요. 많은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네, 많은 다 사람들이 개인들이 샀는데 네.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환율에 투자한다든가 금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자산들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일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렇죠. 게 아니네요. 기업은 주식을 하는 거는 네. 이 회사의 확장성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금은 일하는 돈이 아니지. 다들 막 그러면서 맞아 그게 금이고 환율이고 이런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거봐 하니까 망하잖아. 약간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환율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환율을 올라갈 거라고 맞춘 사람이 있고 내려갈 거라고 그 예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죠. 근데 그 반대로 한 사람은 이익을 보죠. 네. 제로섬 게임이죠. 근데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그쵸.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나는 5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떤 사람은 6만 원 주고 샀어요. 나중에 100만 원 되면 5만 원 사나 6만 원 사나 다 돌아가죠. 그래서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넣은 돈을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되게 굳은 신념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도 물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뭐 내가 삼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좋다고 마음 들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오케이 삼성이 보니까 뭐 주식 가격도 비싼 것 같지 않고 살만하잖아요. 또 물건도 잘 만들고 또 굉장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다렸다 사야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건 한 번만 살 거라 그러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매일 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2분기 때 지금 1분기는 작년에 한게 있어서 별로 안 떨어졌지 2분기에는 1분기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더 하반기, 상반기에 이제 그게 이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들은 그 예측하려고 그래요. 회사를 보려고 하지 않고 가격을 보려고 그러죠. 가격이 빠질 거야.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고 내가 이 회사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20% 빠져요? 또 사는 거죠. 또 빠져요? 또 사는 거죠. 왜냐면 내가 30년 투자할 건데.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시간을 쓰죠. 지금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4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살 거야. 그건 좀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주주총회 이런 것도 뭐 참석하시고 정보를 얻으시고 하세요? 우리 기업 측이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하죠. 제가 가지는 못하고. 문제는 한국의 주주총회가 같은 날에 많이 열려요. 맞아요. 꼭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일부러 좀. 일부러 그런 거죠. 어머나. 오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주주들이 항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근데 뭐 회사가 그렇게 정한 거를 그거를 우리 목적으로 보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국가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죠. 축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축제잖아요. 많이 오라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는 주주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총회권이 있고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굉장히 이런 자본에 대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후진성을 갖고 있는 나라. 잘 모르는 거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이 좀 잘못됐죠.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 기업 중에서 살아나는 기업들, 옛날에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CEO가 왔을 때예요.
외국 CEO가 오면은 다 이제 이제 좀 변하고, 그 회사 분위기도 변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되게 일본 기업들은 변함이 없어요.